안녕하세요. 영어 김은지 선생입니다. 지금 더블스터디에서 영어를 맡고 있고 강남 비상해주 재수종합반 영어과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3 학생들 여름방학을 맞아서 파이널 설명회를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능이 4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은 기간 마무리를 하고 준비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커리큘럼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평가원 시험을 다 보셨을 테고 이번 수능이 좀 쉽게 나올 거라는 기조는 다 알고 계실 거세요. 아마 수능도 1등급 컷이 97점보다는 무조건 위로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98 아니면 100에서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있고요. 그래서 수능 영어 기조가 지금 쉽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1, 2등급 정도의 학생이라면 실수가 정말 치명적이 되는 거죠. 반면에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공부를 해서 수능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만점도 노려볼 만한 그런 시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실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게 EBS 연계 그리고 비연계를 좀 나누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EBS 연계는 70%가 되고 있지만 듣기에서 주로 2문제 빼고 듣기에서 거의 다 연계가 돼서 독해에서 체감상은 연계가 한 28문제 중에 16에서 18문항 정도 연계가 되고 비연계에서는 10개에서 12문항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계가 된다는 게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어디서 본 것 같은 지문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연계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문제들이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다시 읽느라 시간이 좀 들어가지만 연계된 문항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기 때문에 조금만 읽어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쉽게 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연계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소에 모의고사를 보다가 혹시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이라면 이 EBS 연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이라면 EBS를 더 자세하게 보면 볼수록 이거 봤던 문제인데 라고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3등급 좀 아래였던 학생이 있었다면 남은 기간 동안은 좀 EBS에 좀 더 매진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EBS의 듣기를 제외하고 독해 문항만 해서 약 800문제 가까이가 지금 되는데요. 그 모든 800문항을 학생들이 다 꼼꼼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꼼꼼하게 안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대충 보고 가면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글의 주제만 알면 안 되고 좀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딱 정확한 위치에 그 문장을 삽입하는 건데 대충 주제만 좀 애매하게 알고 가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BS 연계를 대비할 때 중요한 게 일단 연계 가능성이 높은 문항을 뽑아서 그 문항들은 좀 집중적으로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휘도 그렇지만 이제 글의 흐름도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연계 가능성이 높은 문항을 어떻게 고를 것이냐? 물론 학생들에 비해서는 학생들이 이제 그걸 보는 시각이 아무래도 선생님들보다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문을 보면 글의 짜임이 좋다거나 구성이 좋다거나 원인, 결과 또는 대조, 예시 같은 논리적인 글의 구성이 쫙 맞아 떨어지는 그런 지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좋은 지문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학원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될 몫인 거죠. 아이들에게 800문항을 전부 다 너네가 정확하게 꼼꼼하게 봐라라고 하는 건 그건 좀 무리가 확실히 가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학생들에게 나올 만한 지문들을 선별을 해서 콕콕이라는 EBS 콕콕 제가 영어 이름이 린지라서 콕콕이라는 이 교재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능 특강하고요. 인터넷 수능 1, 2권을 합쳐서는 뽑은 문항 수가 130문항 정도 됩니다. 일단 800문항에서 아직 인터넷 수능 2하고 수능 완성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 300문제로만 추린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변형 문제도 매일 밤마다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 9월 평가원에서도 35번의 순서 배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ABC 순서 배열 제가 끊는 위치까지 정말 정확하게 그대로 똑같이 변형 문제에서 나왔었거든요. 저도 9월달 평가원 시험지를 보면서
라는 반응을 보였던 문제가 있었는데, 엊그제 6월 평가원에서도 28번의 어법 문제가 지금 다음 중 밑줄 친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고 나왔던 게 있었는데,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변형 문제로 낼 때 정답과 ing 두 개를 변형해서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밑줄 문제로 이 ing로 변형해서 낸 거죠. 사실은 답이 이거였는데요.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저희 더블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법 문항도 그렇고 사실 EBS를 보면 나올 만한 문항이 보입니다. 이제 그거를 노력하고 연구하는 게 선생님들의 몫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수업이 진행될 때 EBS 같은 경우는 연계될 만한 것만 골라서 그리고 그걸 집중적이고 정말 확실하게 꼼꼼하게 보셔야 한다는 게 EBS를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연계는 사실 어떤 게 나올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지문이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어휘를 봐야 할지도 알 수가 없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비연계는 대비할 때 유형을 정해놓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조금만 분석해보면 아실 수가 있는 게 비연계는 사실 나올 만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5년간의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요약문이랑 장문의 5문항은 정말 한 번도 빼지 않고 EBS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비연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EBS 변형 문제집이나 변형 문제 수업을 들었는데 EBS를 가지고 요약문으로 변형을 해놨다. 이거는 잘못 문제를 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입학에서는 약 2-3문항 정도 비연계에서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요. 빈칸도 지금 계속 한 문항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한 문항 정도는 비연계에서 출제가 될 것 같고,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에서는 이건 이제 선택적으로 둘 중에 하나에서 한 문항 정도는 지금 출제가 가능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비연계는 대비를 하실 때 다른 유형 말고 이런 걸 정해놓고 이 유형만 집중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것에 맞춰서 정확하게 정답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비연계는 내용을 알아서 대비한다기보다 어떤 문항이 나와도 내가 그것에 적합하게 문제를 풀어서 정답으로 가는 그 능력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크리티컬 리즈닝이라 그래서 비판적으로 정말 객관적인 논거를 가지고 정답을 골라야 돼요. 1, 2, 3, 4, 5번에 봐도 지문에 아예 없는 내용도 있지만 약 2개에서 3개 정도의 보기에는 지문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정답은 단 1개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는 게 리즈닝 중에서도 어떤 게 정말 크리티컬한 답이냐, 이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에 의존하지 않고 감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서 유형별로 접근하는 훈련을 제가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려면 이제 4개월여가 남았는데 EBS는요, 정확하게 나올 만한 것만 골라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세요. 7, 8월에는 EBS 콕콕을 인수2 그리고 수능 완성까지 합쳐서 지금 나갈 예정이고, 비연계는 비연계 튼튼이라는 교재로서 크리티컬 리즈닝을 좀 강훈련시키는 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듣기는 지금 많은 학생들의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역은 아니라서 듣기는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봐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 9월부터는 파이널 강좌가 시작이 되는데 수능 프로페시 제가 예측을 한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 EBS 예상 적중 문제를 제가 직접 변형한 문제들로 넣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작년 9월부터 이래로 계속 지금 적중이 제가 되게 적중이 좋아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문제들이니까 이 자료들에 좀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점수를 좀 받으시고 좋은 대학에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어법 최종 정리까지 같이 더해질 예정이니까 4개월여간 꼭 시간 허투루 쓰지 마시고 마지막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번 영어는 충분히 등급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건강 관리하시고요. 듣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같이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